반갑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양현채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연구 중 하나인 정부 R&D 수행 이력 분석을 통한 대학 연구자 성장 경로 모형 개발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저를 포함하여 내부 연구진으로 박기범, 홍성민, 엄미정, 이혜선 박사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의 노벨상 수상자 혹은 전 세계 상위 몇 %의 우수한 연구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자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이런 연구자들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지난 한 해 동안 연구자 성장에 중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답을 찾고자 하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의 연구자의 성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하나가 성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렇듯 연구자 성장에 대한 관심은 비단 최근에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개별 연구자 수준의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연구자 성장이란 일반화하기 어려운 개인별 특성이 반영되어서 복잡성이 높은 문제가 있고 또 정책을 뒷받침할 데이터가 부족해서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NTIS, 아이리스와 같은 시스템을 중심으로 연구자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자의 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와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연구자 성장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한국 연구자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식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목적은 연구자의 R&D 수행 이력을 활용해서 성장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오늘은 앞부분의 연구자 성장에 대한 의미와 주요 요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연구에서 정의하는 연구자의 성장 혹은 발전은 연구를 수행하는 능력과 의지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과정이라 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연구 수행과 관련한 스킬, 지식, 태도, 이해 등을 포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연구자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연구자 성장,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대부분 외국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도출된 것이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했더라도 소수의 우수한 연구자들을 사례로 했거나 1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연구라 현재 연구자들의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한국 연구자들이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370여 명 연구자들의 CV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성장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선행연구에서 자주 언급하는 조직 내에서의 직급 변화, 연구 과제에서의 역할 변화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본 겁니다. 조직 내에서 직급 변화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임용이 되고 부교수, 정교수로 승진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과제에서 역할 변화는 연구과제 책임을 맡는 시기로 파악하게 되는데요. 개인 연구의 책임과 집단 연구 혹은 팀 연구의 책임을 맡는 시기를 구분했습니다. 그랬더니 연령대별로 공통점도 있었고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이라 하면 임용이 된 이후 부교수나 정교수로 승진하는 기간에는 연령대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차이점이라 하면 고용이나 연구비 지원 환경이 세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임용이 되는 시기나 첫 연구 책임을 맡는 시기가 달랐습니다. 20, 30대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정규직 트랙에 들어서기 전, 그러니까 박사 후 연구원 시기에 이미 첫 연구 책임을 맡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연구 책임을 맡는 시기가 앞당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연구자 성장이란 세대별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슬라이드에서 CV 분석 대상이었던 연구자 중 35분이 심층 인터뷰에 응해 주었고 이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연구자들이 성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대학에서의 연구자는 연구자이기도 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교육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성장을 멀티플레이어나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장을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었는데 구분하자면 크게는 연구 역량 향상, 학계에서의 영향력 확대,
확대, 연구 주제의 심화 및 발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자의 성장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에는 성장은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성장을 확인하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장을 제3자 입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은 매우 빈번하게 직면하게 됩니다. 우선 임용시의 성장을 확인하게 되고 승진이나 연구 과제의 선정, 최종평가에서도 성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연구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을 확인하는 정량적인 방법이 발전해 있긴 하지만 정량적이든 정상적 방법이든 현재로서는 만족스러운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연구자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 성장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또 언제인지, 승진이 연구자 성장을 가늠하는 타당한 기준인지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저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분들의 답변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을 겁니다. 연구자의 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이공계 인력정책 전문가가 바라보는 연구자의 성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연구에는 이공계 인재정책을 10년 이상 연구해 오신 박사님들이 3분이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분들이 연구자 성장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비슷하지만 또 조금씩 달랐습니다. 내용을 추려보면 크게 전문성 심화, 학술계에서 영향력 확대, 경력 경로의 형성으로 연구자의 성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내용을 종합하자면 연구자의 성장이란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스스로가 인지하는 성장, 연구의 심화 및 발전, 학술계의 인정이 상호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발전시켜 연구자 성장에 대한 의미를 토대로 개념 모형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모형이 오늘 발표의 결론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의미를 되새겨 보았던 연구자의 성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진화의 과정에 빗댈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희 연구진의 생각입니다. 현장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성장을 설명하면서 어떤 것이 단계적으로 향상하거나 범위를 확장해가는 모양이보다는 전체적으로 부침이 있는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성장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연구자의 성장을 진화의 과정으로 본다면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은 진화의 기본 원리인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점 또한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학술 생태계 내에 다양한 역할이 있고 각자가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이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홀로 연구하는 연구자가 있는가 하면 대형 연구팀을 꾸려서 연구를 수행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형 연구팀의 구성원으로서 연구를 수행해가는 연구자도 있겠지요. 다양성은 학술 생태계 내에 이런 다양한 역할이 존재하고 이들이 각자의 성장 경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 모형은 크게 2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공통 영역으로 연구과제와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투입되어야 하는 인적 물적 자원과 연구자 개인이 지닌 연구에 대한 태도 및 자세로서 성장의 기본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 영역은 충족되지 않으면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특히 외부에서 주어져야 하는 인적 물적 자원과 연구 과제가 부족함이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슬라이드 오른쪽에 다변화 영역이 보이실 겁니다. 이 영역은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경력 다변화를 불러오는 환경이나 개인에 대한 요인이 포함됩니다. 연구자마다 영향을 받는 요인이 다르고 그 정도 또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영역인 것이지요. 다만 이 영역에서 연구자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공통적인 요소를 찾는다면 연구자의 의지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성장 방식이 작동하도록 하려면 연구자의 사기 진작에 대한 정책이나 성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되돌아보면서 연구 의지가 지속되도록 독려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연구자들의 성장에서 특징적인 요소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연구과제입니다. 연구자들이 성장을 설명하면서 실험의 반복이나 연구 경험의 축적보다는 연구과제의 수행을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구과제의 지속적인 수행으로 성장을 설명하는 연구자가 있었는가 하면 연구과제가 단절되어 성장의 지장을 받았다는 연구자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요소는 지도학생입니다. 한국 연구자들은 학생들을 교육시켜가며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박사후 연구원이나 연구교수와 같은 박사급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 연구를 발전시켜가는 외국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령 인구 감소가 가시화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
연구자들의 성장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특징으로 평가제도를 들려고 합니다. 평가제도는 임용, 승진, 연구 과제의 각종 평가에 녹아 있어 연구자의 성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외국의 연구자들에게도 물론 평가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그렇지만 국내 연구자들은 평가제도에 맞추어 성장을 계획할 정도로 그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2022년도에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보셨듯 이 연구는 370여 명 연구자들의 CV, 오늘 발표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270여 명 연구자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 그리고 35명 연구자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바쁘신 가운데 성장 스토리를 들려주신 35분 연구자께 특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진이 지난 한 해 분주히 뛰어다니며 연구했지만 전체 연구자에 비하면 극히 일부의 이야기만 보고서에 담겨 있을 겁니다. 저희 연구진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연구자들의 경험담을 청취하고 한국 연구자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는 연구로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